저는 76세 김복자입니다. 딸이 저를 몰래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은 홀로 살아가는 노년 여성 복자 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병원 상담까지 예약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결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복자입니다. 올해로 75을 넘겼습니다. 아니, 이제 곧 76이죠. 혼자 산 지도 꽤 되었습니다. 남편은 12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딸 정미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살아서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고 병원도 같이 가줍니다. 덕분에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럭저럭 혼자 밥도 해먹고 세탁기도 돌리고 TV도 혼자 잘 봅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릴 뿐이지 아직 요양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미가 자꾸 이상합니다. 눈빛이 자꾸 저를 살핍니다. 예전엔 그냥 무심히 다녀가던 아이가 요즘은 방문을 열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고 서 있거나 괜히 제 방 책상 정리를 합니다. 엄마,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셔? 그럼 내가 누군데? 아침엔 된장국도 끓여 먹었어. 계단은 조심하시고. 지난번처럼 또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 정미 말투가 어딘가 뾰족합니다. 걱정인지 의심인지 모를 그 말투에 저는 자꾸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며칠 전엔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엌에 물을 끓이러 나갔다가 정미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그 병원 괜찮대. 상담은 다음 주 수요일로 잡아뒀어.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그냥 드라이브 삼아서 데리고 가려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콩 하고 울렸습니다. 병원? 상담. 나한텐 말 안 했다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이 엉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게 진짜 그 뜻이 맞는 걸까요? 며칠 뒤 정미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엔 고구마죽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모시고 나갈게. 병원 한번 가자. 무릎도 체크하실 겸 바람도 쐬고. 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병원인데? 그냥 상담차 가는 거야. 요즘 이런 프로그램도 있대. 노인 건강관리나 생활습관. 이런 거 봐주는 곳이야. 엄마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왜 이리 부자연스럽게 들릴까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느낌. 아랫배가 싸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지만요. 상담, 생활습관, 그런 말 뒤에 숨은 진짜 말이 뭔지 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름 모를 상담실로 안내받아 무릎을 진찰받고 혈압을 쟀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검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난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기초적인 입원 상담도 함께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말없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미가 또 들렀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병원, 다음엔 언제 가는 거니? 정미는 밥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건 일단 취소했어. 요즘 엄마 상태도 괜찮으신 것 같고, 무릎도 많이 나아지셨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큰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요? 그날 밤 정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우연히 정미의 가방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죠.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엔 병원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입원 전 상담 기록지, 환자 보호자 사전 동의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번 사전 동의서? 그럼 정민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며 웃고 갔고 저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나 혹시 그 병원 그거 그냥 상담만이 아니었니? 정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 요즘 자꾸 넘어지시고 혼자 계시기도 불안하고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괜히 더 상처받으실까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엔 진심도 변명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느낌.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며칠 동안 정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나처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저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화면만 바라보다 천천히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어쩌면 내겐 늦게 배운 방어였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거실 벽시계 소리마저 또박또박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득 예전에 정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자꾸 넘어지셔서 무섭다. 엄마 혼자 두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 그 말들 속에 걱정도 있었지만 짐처럼 느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엔 정미 차를 얻어 타고 가던 그 길을 천천히 지하철을 타고 걸어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무 하나를 집으려다 옆에 서 있는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꽃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잔잔한 떨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날 밤 정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미야, 고맙지만 당분간은 연락을 조금 줄이자.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정미가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아이 눈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데 들어와. 감기 들라. 정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따뜻한 물만 마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연락 안 드리고 그냥 찾아와서. 괜찮아. 나도 집까지 와준 거 고마워. 정미는 손끝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가 답장을 안 주시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야, 엄마가 아팠던 건 내가 요양병원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걸 나 없이 결정하려 했던 그 마음이야. 정미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그래서 말을 못 꺼냈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테이블 위를 조용히 적시는 듯했습니다. 너도 엄마를 위해 한 선택이었다는 건 알아. 그래서 더 슬펐어.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나를 안 보시던 그 눈빛. 계속 생각났어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정미가 제 무릎 위에서 잠들던 얼굴,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던 그 시절이 겹쳐졌습니다. 그 아이가 컸고 저도 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중이었습니다. 정미가 주방에서 차를 꺼내어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보리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같은 시간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내 마음을 향해 다가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조금은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 한편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자 문득 창밖의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아래에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산책하기. 매주 수요일은 동네 도서관 가기. 작은 화분 하나 드리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나이지만 그 남은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길 바랐습니다. 정미가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 둘이 외식 한번 해요. 그래, 어디든 괜찮다.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 웃음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이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동네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요가반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 개강이에요. 지금 신청하셔도 돼요. 저 해볼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등 떠민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직접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작은 꽃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화분 얼마예요? 햇빛을 좋아한다는 작고 동그란 초록 화분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따뜻한 햇살 안에 살아야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 조용한 음악, 따뜻한 머그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한마디. 복자야 잘했어. 요가 수업 첫날, 복지관 강당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두들 여유 있는 몸짓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서로를 알아보며 웃음 짓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마치 전학 온 아이처럼 작게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잘 오셨어요. 선생님도 참 좋고 끝나고 다 같이 차 마셔요. 짧은 인사였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죠. 요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팔을 들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세를 잡아보았습니다. 굳은 허리, 낯선 동작, 중간에 살짝 균형을 잃고 몸이 비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괜찮아요. 선생님의 말에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왔습니다. 복자 씨, 다음 주에 우리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요. 네, 생각해 볼게요. 처음 듣는 이름들이 오갔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만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니 햇살이 제법 부드러웠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산한 오후 구석자리에 앉아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잔잔한 음악, 커피향, 바깥을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안에 소음을 잠재우는 듯했습니다. 책 속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여유는 사치라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챙겨야 하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 시간이 내가 나로 존재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머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나무에 기대어 있는 그 모습이 왠지 제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조용히 천천히 살아가고 싶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 마음도 그 벤치 옆에 가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구멍가게. 요가 수업 끝나고 돌아오는 길. 무심코 눈에 띄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안쪽에서 고개를 내민 주인장이 반가운 듯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혹시 복자 아니야? 고개를 돌리니 어딘가 낯익은 얼굴. 잠시 생각을 굴리다 불쑥 튀어나온 이름. 혜자? 맞았어요. 예전 동네에서 함께 살던 이웃. 아이들 어릴 적 함께 등하교시키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혜자의 얼굴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뭐 다 그렇지 뭐.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냐, 예전처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사실은 요즘 좀 달라졌어. 어떻게?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 하나씩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양병원에 갈 뻔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 살아. 요가도 다니고 책도 좀 보고 아직 서툴지만 나한테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야. 혜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복자 너한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예전엔 참 그림자 같았잖아. 늘 누굴 위해서만 살았고. 근데 지금 표정이 뭔가 다르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 사실 나도 그런 말 누군가한테 처음 들어봐.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다 식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혜자가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보자. 예전엔 시간에 쫓겨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 이젠 좀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돌아오는 내내 복자야 하고 부르던 혜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조차 자주 불리지 않았던 나. 엄마, 아내, 장모님, 할머니, 그 수많은 호칭들 사이에서 복자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누군가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속으로 조용히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복자야, 지금 참 잘하고 있어.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새벽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스름했고 거리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꺼진 집들 사이로 잠에서 막 깨어난 도시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 바람에 살랑이는 그 꽃 앞에 저는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너도 누구 눈에 띄지 않아도 참 예쁘게 피어 있구나. 그 꽃처럼 이제는 나도 조용히 내 삶을 피워가고 싶었습니다. 정미와도 자주 통화하게 되었고 딸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목소리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를 좀 더 좋아하게 됐거든. 복지관 요가반에서도 이제는 인사하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복자 씨 오늘 좀 늦으셨어요. 아침에 커피 2잔 마시느라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쁨.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소속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게 커다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기장에 적어둔 오늘의 한 줄. 오늘도 잘 살았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를 반성으로 마무리했겠죠. 뭘 놓쳤나, 뭘 못했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낸 하루였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엔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쓰세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김복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다시 꺼내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어떤 성취도 대단한 변화도 아니지만 분명 어제보다 더 저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살랑이며 커튼을 흔듭니다. 그 바람에 맞춰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복자야, 오늘도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인생 한 잔은 당신의 이야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